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의 대표 변호사 강동원입니다. 요즘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수익형 호텔, 분양형 호텔에 관해서 참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뭐 수익형 분양형 호텔 관련해가지고 시행사들이 자금력이 많이 있고 또 뭐 훌륭한 자금 신탁사를 같이 끼고 한다든가 아니면 대형 시공사를 같이 데리고 한다든가 하면은 정상적으로 뭐 분양도 되고 대출도 제대로 되고 또 이제 수익도 잘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정상적인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게 되면 분쟁이 날 일이 전혀 없죠. 그런데 저희 의뢰인들이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시거나 이제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들을 보면은 자금력이 좀 딸리는 시행사들이 좀 무리하게 사건을 진행하다가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급냉이 되면서 이제 정부 쪽에서 자금줄을 이제 줄이면서 대출이 잘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한 이제 의뢰인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뭐 대출 비율을 낮춘다든가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그 준공 전에 이제 뭐 대출이나 또 어떤 뭐 약속했던 그 편의시설 같은 내용이 없어지는 경우는 뭐 제가 많이 이제 말씀도 드렸고 제 칼럼도 쓰고 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간단하긴 한데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뭐 이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금 내고 중도금은 대출이 됐든 아니면 자기 돈이 됐든 다 내고 이제 잔금까지 내가지고 자 이제 입실까지 다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호텔에서 이제 뭐 손님도 받고 숙박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몇 달 내지 한 1년 정도를 지켜보고 보니까 정상적인 이제 장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호텔 영업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뭐 보통 잘 아시겠지만 뭐 분양형 수익형 호텔 같은 경우는 좀 확정 수익 뭐 이래가지고 한 달에 월 얼마 몇 백만 원, 뭐 돈 100만 원, 뭐 200만 원 해가지고 이제 확정 수익이 뭐 몇 년 동안 보장됩니다 이렇게 많이들 광고를 하는데 그 확정 수익이라는 게 이제 전제가 이게 이 투숙객들이 제대로 이제 와서 호텔의 수익이 잘 나서 나면 주겠다는 건데 사실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꽤 있죠. 왜냐하면 뭐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는 평창 올림픽이 올해 끝났는데 끝나면서 뭐 수익객 이제 투숙객들이 적어지게 되니까 수익이 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시행사가 보통 이제 이 숙박업도 같이 하는데 이 하면서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수익을 이제 배당을 못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계약서 상으로 수익이 나는 경우만 어떻게 배당해 준다 이렇게 나오면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뭐 확정 수익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준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나중에 수익이 나면 주긴 하지만 첫 몇 달 정도는 뭐 월 몇백만 원씩 확정 수익을 준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그 확정 수익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분양형 호텔이나 수익형 호텔 분양을 받을 때는 뭐 확정 수익이라고 하니까 마치 계속 꼬박꼬박 따박따박에 돈이 들어올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법적으로 사실 채권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은 지키면 제일 좋겠지만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보를 잡거나 뭐 근저당 설정을 한다는 게 다 이제 물적 행위, 물적 물권 계약을 한다는 건데 물권 계약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담보물을 실행해서 이제 저당권 실행하거나 경매해서 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담보가 잡히는 건데 이 채권 계약은 사실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물론 뭐 소송을 해가지고 내 채권을 확정받은 다음에 강제 집행하면 되긴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도 않을 채무자가 뭐 제대로 돈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양형 수익형 호텔에서 확정 수익을 준다는 건 사실 채권 계약일 뿐인데 그 약속을 지켜지지 않게 되면은 문제가 많이 있게 되죠. 나는 이제 매달 얼마씩 들어온 거 따박따박 들어온 걸 예상을 하고 지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못 오게 되니까 내 나름대로도 자금적인 이제 어려움이 있게 되고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 문제가 다 돼가지고 이제 이 분양형 수익형 호텔을 분양받을 사람들이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서 시행사 또는 뭐 또 그 운영사에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서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에게 최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도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를 뭐 놓고 보면 그 아파트 분양 계약과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이제 운영사가 그 분양받은 수분양자에게서 그 사람이 분양받은 그 객실을 임차해서 수익을 낸 다음에 나눠준다는 그 계약이 별도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양이 다 되고 시공까지 돼서 입주가 된 다음에 이제 그 수익이 제대로 이제 입금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계약의 문제일 뿐이지 사실은 이 시공 분양 계약에 대해서 사실 크게 뭐 영향이 미치지 않게 되는 거 분양은 끝난 거고 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니까요. 그래도 운영사 상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분양은 분양대로 받고
요거 이제 수익이 안 나면 거기 따로 다투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사실은. 분양을 받아서 수익이 날 거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사실은 하는 거고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별도의 계약이 되는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수익을 제대로 배당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분양 계약을 해지하고 냈던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다툴까를 뭐 고민을 하면 이제 법리적으로는 저희가 고민을 하는 거는 이 두 개의 계약이 사실 하나의 계약이다. 사실상 묵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수익 약정 계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게 되면은 분양 계약까지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법 논리로 가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 대법원 판례가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법이라는 게 뭐 재판이라는 게 반드시 뭐 법대로 된다. 법도 당연히 되죠. 법도 되겠지만 그 법을 해석하는 게 판례인데 판례가 없다고 해서 뭐 안 되거나 뭐 판례가 다르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창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한다면 변호사가 법원에 호소를 해서 법원이 전향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또 변호사 뭐 이제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극단적으로 따지면은 수익이 잘 나지 않게 되면은 이제 계약 해제를 하고 객실을 뭐 경매해 버리거나 해가지고 돈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지만 또 이제 저쪽 변호사 입장에서는 당신들 건데 경매해봤자 당신들 뭐 가져가는 거지 무슨 경매가 되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요거에 관해서 아직 뭐 이제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이게 판례가 있거나 많은 분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뭐 지역주택조합이나 뭐 재건축 재개발조합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있었던 논리들을 그 법 논리들을 가져와서 다툰다고 한다면 사실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게 어떻게 됐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뭐 이런 방향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드리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수임한 사건을 진행하다가 뭐 또 변동 사항이나 또 이게 도움을 드릴 만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